네, 지금까지 죽음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외상적 죽음과 애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생각해보면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외상적 죽음, 약간 뭐 생소하게 이제 들리실 것 같은데, 이 외상적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또 폭력이나 절단, 파괴에 의한 죽음, 그리고 예방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예방하지 못한 죽음, 그리고 우연적인 죽음, 이 다수의 죽음,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연상해 보면 뭐 세월호라든지 뭐 옛날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 훨씬 더, 또 그리고 영어로 표현돼서 트라우마틱 데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외상적 죽음의 이제 이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그 자살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사고사, 또 그리고 얘들의 그 돌연사, 그리고 테러, 전쟁, 뭐 전염병,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이 자연재해가 많은 이런 것들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비예상적 죽음,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이제 외상적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 비예상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 비예상적 죽음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상적 죽음에 대한 상실은 이거 전혀 예상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비예상적 죽음에 대한 상실보다는 심리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외상적 죽음을 경험한 이런 분들의 어떤 정체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 외상, 이건 이제 주로 어떤 의미에서는 신체적 외상보다는 그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상적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과적으로 그 생각해 보면 거의 설명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섬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아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자아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그 본래의 마음에는 그 본래의 어떤 자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외상적 충격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정체성의 파괴라고 그러는데, 이제 관계성의 파괴,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외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그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코 같은 그런 학자는 외상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친밀한 관계를 회피한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삶의 안정감이 이제 파괴되고,
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여됐던 어떤 그런 믿음과 신뢰, 또 자신감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그 형태인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무력감이라고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일본 같은데 그 동일본 뭐야 그거 그런 재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그분들이 겪는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것인지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해상적 죽음을 이제 경험한 이런 분들의 이제 주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런 현상을 볼 때 그 치유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뭐라 그럴까 어떤 사회적 애도라고 할까, 사회적 이제 이런 사건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 사회적 애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본래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오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뭐 살아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생존자.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존자는 자신이 살았다는 그런 안도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과 공포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당연히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사고나 그 재난 순간에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그 자기 속에서 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긴 하지만은 좀처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 이것에 이제 이것이 이것이 이제 치유가 회복이 돼야야, 그 본래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치유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자꾸 뭐 충돌한다고 할까, 뭐 이제 에,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하면 요 일 자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충격이 자기한테 엄청 큰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항상성,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 복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충격, 상실 이런 것들을 의미화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항상성, 그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통합되고 어떤 이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 건강의 회복은 사회적 억압을 들춰내고 그 기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추모,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무슨 추모 공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 이제 필요한 일이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그 의미의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외상적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종교적 영적,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죽음에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역시 같은 이야기로 그 콜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로는 이 신과 연결된 느낌, 이제 종교적 의미, 또 신의 사랑을 보살핌 속에서 어떤 편안함과 확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 또 분노를 극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신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거, 또 필요한 시기에 신을 원천으로 인식을 하고 신의 자비와 도움을 통해서 통제력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의 사랑과 자비를 의문시하게 되고, 또 신에 의해서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고, 또 신에 의해서 처벌받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현상들 이제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신이 나를 벌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물음, 그리고 신에 대한 혼동과 이제 어떤 불만족 느낌,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그 회복이 빠르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전통과 제도고 또 이 교리 체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서 그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인간과 신의 본질에 대한 이제 이런 추구를 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좀 더 넓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이제 트라우마, 외상적 그 죽음, 여기에 대한 이제 애도 과정이 아주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실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도와 외상과 애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중 과정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 상실 중심 대처와 복구 중심의 대처,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 외상, 에, 이게 이제 그 최고의 어떤 그 스트레스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털어버린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애도 작업이 필요하다. 애도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릴 때 같이 그 한번 언급한 일이 있는데, 이 상실을 그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상실로 인한 그런 슬픔을 뭐 슬퍼하고, 또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전 과정, 이것이 바로 애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그 이중 과정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상실 지향 대처, 이거는 이 회복 지향 대처와 이제 그렇게 복구 중심 대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과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현실을 그 수용을 하고, 그리고 애도의 고통을 충분히 겪어내는 동시에 또 그 애도의 고통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어떤 이런 그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 이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가 필요하다. 또 고인과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간직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 그리고 정체성이나 그 관계를 수립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애도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세월호라든지 그런 큰 어떤 이런 것들을 두고 이 사회적 애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당한 그 아픔과 슬픔이 그것이 직접적으로 겪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같이 슬퍼하고 그 서로의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교류하는 그런 공적인 차원의 애도를 이제 사회적 애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애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랑과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이제 이렇게 같이 슬퍼하는 어떤 그런 지지를 이제 제공하는 거, 또 언제든지 그 요청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그런 의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 과정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필요한 만큼의 슬픔을 느끼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한 사회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 아까 사회적 애도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어떤 세월호 같은 거, 이제 그 처리 과정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 여기에서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뭐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좀 잊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지금도 그 앙금이 아물지 않고 뭐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 다른고등학교 안산에 이제 그 추모의 공간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그 유족들은 치유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뭐 이거는 사회적 애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교감 선생님이 그 인솔을 하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거기서 생존은 살아왔는데도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못 이겨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했는데, 어떤 이 세월호의 어떤 이 기억들은 우리한테 많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비격사가 이것도 2014년 7월 17일인가 그때 일어난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랬었죠. 거기 반군들이 이걸 쏘아가지고 이걸 이제 피격이 됐는데, 이때 그 말레이시아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 시신들을 수습하고 이제 운구하고, 물론 자기네 나라 사람 훨씬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제 요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시신을 운구할 때 완전히 군 의장대가 나와서 최고의 뭐라 그럴까, 그런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여왕 부처도 다 여왕 부처가 다 나와서 환송을 하는 이런 예를 갖췄다고 그래요.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자연재해가 참 많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를 보면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해마다 거기에 꼭 그날이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헌화단을 만들고 꽃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적 죽음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한강 의대생 뭐 이런 때는 아버지가 이제 아주 대단한 그 저기를 했고 막 SNS에 내 자식을 평생 못 받아 좋으니까 사람 안에 있어달라 뭐 이런 이제 간절한 그런 호소도 있고 했었는데, 사회가 여기에 엄청 그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나 그 평택의 평택항에서 죽은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 같은 것이 우리 뭐 엄청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는 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그런 또 다른 어떤 그런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 애도의 모습, 그것은 그 사회의 가장 그 존재를 대하는 그런 태도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